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속도의 경제 성장을 발판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나라를 연구하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고 성공을 꿈꾸기도 합니다. 한편 한국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동안 한국에 머물면서 발전 과정을 모두 지켜본 외국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국에 매료되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거나 반대로 한국의 치열한 현실을 버티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했죠. 그 중에는 프랑스에서 한국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마르틴 프로스트 씨도 있습니다. 그녀는 1973년에 프랑스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일본 도쿄대학교로 3년간 유학을 떠날 때까지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일본의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를 알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이야기를 접하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마르틴 프로스트 씨는 일본 유학을 마치고 3주간 한국을 여행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는데요. 1976년 서울 신촌에 도착한 그녀는 한국인들과는 확연히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에 혹시 모를 차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녀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집 앞에서 놀고 있던 동네 꼬마들이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와 친근감을 표시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꼬마는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며 손을 잡아 끌기까지 했다는데요.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인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다정다감한 모습이었고, 조용한 일본인들과는 달리 활력이 있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으로 돌아가 한국학과 교수까지 맡고 한국의 잃어버린 문화재를 되찾아줄 정도로 한국 전문가가 된 것이죠. 그녀는 형이 동생을 위해 밥값을 내는 문화 때문에 한국을 더 특별하게 느꼈다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연장자가 밥을 사는 것에 대해 나이 많은 사람이 아무런 기대 없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린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라는 점에서 무척 아름다운 문화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그녀는 프랑스 사람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도 각자 자기가 시킨 음식값만 딱 잘라 지불하는 게 정이 없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자신은 프랑스인이지만 후배와 밥을 먹을 땐 계산은 한국식으로 할 것이라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빠른 발전 과정과 한국인들의 문화가 프랑스인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마르틴 프로스트 교수의 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1976년에 처음 한국에 왔다. 한국의 그때와 지금은 여러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다. 서울타워는 있었지만 63빌딩은 없었다. 서울대는 현재의 관악산이 아닌 창덕궁 옆에 있었는데 인근 동숭동 근처에서는 시위가 자주 벌어지곤 했다. 그 시절에는 동네 꼬마 녀석들 추운 줄도 모르고 연을 날리고 있네라는 노래처럼 추운 겨울에도 연을 가지고 놀던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 눈이 올 때 스키를 타러 가는 사람은 일부 대학 동아리 학생 정도밖에 없었고 등산을 여가로 즐기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 산에 가는 것은 그저 약수를 뜨러 가는 것이었다. 아마 지금처럼 건강을 생각해서 등산을 즐길 여유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국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70년대면 어차피 산에 올랐더라도 지금만큼 산책하면서 즐길 수 있는 예쁜 등산 코스라는 것도 없었다. 시내에는 빌딩은커녕 작은 집과 건조한 맨땅뿐이었다. 나무는 전쟁 때 많이 없어진 데다 온도를 데우는 땔감으로 쓰다 보니 서울 시내와 근교에서는 열매가 나는 감나무를 빼고는 푸른 나무를 보기가 어려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삭막한 데다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를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만큼 지금 한국의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환경도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앞에서 묘사한 눈으로 쉽게 볼 수 있는 변화 외에도 한국 사회가 국제화되면서 다른 큰 변화도 동시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다.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히 옛날과 달라진 것들, 예를 들면 언어의 변화가 그렇다.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살아보니 언어 습관들이 꽤 많이 달라진 걸 느낀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든다면 1970년이나 1980년대 한국인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안 했는데 요즘에 와서 그 말을 자주 들을 수 있게 됐다. 만약 그 표현이 일상회화에서 나타나는 빈도를 조사하면 아마도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애인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사랑한다는 말로 자신의 감정을 간단히 표현하고, 방송에서도 연예인들이 팬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쓴다. 다시 말해 사랑해요, 행복해요 같이 과거에는 말하기 쑥스러워했던 표현들이 매우 흔해지고 언어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옛날보다 훨씬 더 생활화됐다.
어찌 보면 프랑스에서보다 더 많이 쓰인다고 생각될 정도다. 쉽고 순한 한국말로 된 그 짧은 문장으로 자기 마음을 간단히 표현할 수 있으니 편리한 모양이다. 그런데 그 말을 많이 쓰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는 의문이다. 또 과거 기성세대와 지금의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사랑의 감정이 서로 다른 것인지도 궁금하다. 흔해진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많아졌을까? 혹시라도 많이 듣는 바람에 그 말의 깊이가 얕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프랑스 출신인 만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거나 말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옛 유교 사상이 더 낫다고 주장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랫동안 지속된 문화와 생활 습관이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 어쩌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대 간의 격차나 소통의 문제를 야기한 게 아닌지 가끔 궁금해진다. 아무리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지만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그리고 깊은 분석 없이 변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는 경제가 발전하고 서구 문화가 빠르게 유입돼 정착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당연한 변화이겠지만 한국 전통의 고유함이나 좋은 점들은 잃지 않으면서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이것이 한국의 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까지 알게 된 마르틴 프로스트는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교장각 도서를 한국이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했는데요. 그녀가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된 것은 1993년 당시 고속철도 사업 관계로 한국에 방문한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장각 도서 중 한 권을 돌려주며 전체 반환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한국인들이 섭섭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르틴 프로스트 박사는 이후 프랑스 지식인들을 규합해 외교장각 의계 반환 지지협회를 구성하고 프랑스 언론에 반환의 정당성을 알리는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한국의 문화재를 돌려주기 위해 힘썼는데요. 그녀와 많은 한국인들의 노력으로 프랑스가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간 지 145년 만인 2011년 외교장각 도서는 다시 고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프로스트 박사는 프랑스에서 지식인을 규합해 프랑스 정부가 외교장각 도서를 한국에 반환하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했고 한국 문화를 유럽에 알리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며 특별비화를 허가했습니다. 한국이 좋아 한국인과 결혼하고 한국의 문화재를 되찾는 데 큰 힘이 되어준 마르틴 프로스트 교수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